고졸이 명품관에서 일하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날카로운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젊은 여자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27살의 여자. 손에 피가 번지고 뺨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수십 명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황혼의 다이어리 지금 펼쳐봅니다.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원그룹 본사 건물은 33층짜리 유리타워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세워져 있었어요. 대한민국 5대 그룹 중 하나인 성원그룹의 심장부. 그 꼭대기층에 강인숙 회장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집무실 안은 조용했어요. 통유리 너머로 아침 햇살이 한강 수면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지만 강인숙은 그 풍경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두툼한 보고서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에 든 만년필로 여백의 메모를 이어가고 있었죠. 63. 남편 없이 혼자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12년이었습니다. 그 세월만큼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낮아졌어요. 재계에서는 그녀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죠. 누군가는 여제라 했고 누군가는 빙산이라 했습니다. 어디서 건드려도 차갑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집무실 책상 한쪽 귀퉁이에 항상 놓여있는 작은 액자. 그 안에는 10살짜리 아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인숙이 유일하게 웃는 얼굴로 찍힌 사진이었죠. 똑똑. 회장님, 강준호 전무님 오셨습니다. 30대 초반의 박지수 비서가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어요. 강인숙은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며 강준호가 들어섰어요. 큰 키에 단정하게 다듬어진 짧은 머리, 짙은 차콜 수트. 미국과 영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후 성원그룹 전무로 자리를 잡은 지 3년째였습니다. 36살. 차기 후계자로 이미 이사회 안팎에서 공인된 인물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평소에 준호라면 들어서자마자 해외 출장 보고서나 계약서과 자료를 꺼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비어 있었고 표정엔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강인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앉아. 준호가 소파에 자리를 잡았어요. 강인숙은 책상 뒤에서 일어나 맞은편 소파로 옮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고 자료가 없네. 네.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러 왔습니다. 강인숙이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준호가 개인적인 얘기를 꺼낸 적이 언제였던가. 그것만으로도 이미 예사롭지 않은 방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사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회장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강인숙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준호는 그 시선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귄 지는 6달 됐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왔어요. 이름이 뭐야? 한다은입니다. 올해 27이에요. 어디서 일해? 준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을 강인숙은 정확히 읽었어요.
성원백화점 명품관입니다. 또 한 번 침묵이 흘렀죠. 이번엔 조금 더 길었어요. 강인숙이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룹 계열 백화점 직원이라는 거네. 네. 학력은?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강인숙은 그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강인숙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긴 세월 이 자리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솔직히 예측할 수 없었죠. 그래서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대학을 안 간 게 아닙니다. 고3 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진학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은 야간으로 학점은행제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요. 강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도 독학으로 3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발음이나 표현이 원어민 수준에 가깝다고 프랑스 VIP 고객들이 먼저 찾을 정도입니다. 이탈리아어도 기초는 되고요. 6년 동안 지각 한 번 없었고 결근도 한 번 없었다고요. 명품관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입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보고 사귄 게 아닙니다. 6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게 좋았습니다. 강인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36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여자 얘기를 꺼낸 적 없는 아들이 오늘 이렇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36살에 처음이네. 준호가 멋쩍게 웃었어요. 네, 좀 늦었죠. 강인숙이 짧게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준호는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벽을 친 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백화점 근처 레스토랑 잡아봐라. 셋이서 밥 한번 먹자. 준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정말이세요? 한번 봐야 알지. 강인숙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네. 그 아이 얘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지수한테 내일 오전까지 기본사항 정리해달라고 해라. 준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조사를 시키는 건 거부감이 아니었습니다. 강인숙이 아무에게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준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가 나간 후 회장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강인숙은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햇살이 수면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36살 아들이 처음으로 데려오겠다는 여자. 고졸, 명품관 판매직, 야간 학점은행제, 프랑스어 독학. 강인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어떤 아이일까? 그 생각이 회장실을 가득 채운 채 오전에 햇살이 한강 위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원그룹 본사 33층 회장실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였어요. 전날 밤 박지수 비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지시가 떨어진 순간부터 그녀는 인사팀 서버, 보안팀 CCTV 로그, 외부 신용조회 기관, 심지어 백화점 내부 고객 응대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자정이 넘어서도 복사기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새벽 2시에는 보안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열람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밤새 프린트된 종이들이 회의실 바닥을 가득 메웠고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2개의 보고서가 완성됐죠. 박지수는 세수도 못한 채 옷만 갈아입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손에 든 파일이 무거운 건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거운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수는 두 손으로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강인숙 회장 앞에 섰어요. 첫 번째 보고서 표지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다은 회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회장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커피 한 잔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죠. 강인숙은 새벽부터 이미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은 눈빛이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다은 1997년 8월 14일생 서울 마포구 거주 부친 한영수 씨 올해 57세 모친 최미순 씨 54세 남동생 한민준 22세로 현재 지방 국립대 재학 중입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특이 사항 없습니다. 강인숙이 천천히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어요. 학력은 서울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전교 상위 3% 성적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평가 기록에는 성실하고 판단력이 뛰어나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지수가 잠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다은 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 부친께서 건설 현장 작업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오른손 신경이 손상돼 수술을 2차례 받으셨고 이후 이전과 같은 현장 업무가 불가능해졌어요.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생활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다은 씨 나이가 18이었어요. 강인숙의 손이 보고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18배 그 결정을 내린 거야? 네.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말리셨지만 듣지 않았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가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19살부터 성원백화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하 1층 식품관이었어요. 1년 뒤 명품관 보조로 올라왔고 21살에 정식 채용 시험을 통과해 명품관 전담 직원이 됐습니다. 현재는 야간 학점은행제로 경영학 학위를 취득 중이에요. 낮에는 백화점, 밤에는 공부. 6년째 그 생활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죠. 강인숙이 다시 보고서를 넘겼어요. 프랑스어는 독학 3년 차입니다. 처음엔 유튜브 강의와 도서관 오디오 자료로 시작했다고 해요. 출퇴근 시간 왕복 2시간을 모두 프랑스어 듣기에 썼고 점심시간에도 단어장을 꺼냈다는 동료 증언이 있습니다. 현재는 원어민 수준에 가까운 회화가 가능해요. 실제로 프랑스 VIP 고객이 방문하면 다은 씨를 지목해서 통역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이탈리아어도 기초 이상은 되고 영어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회화가 가능하죠. 근무 기록은 6년간 완전 무결점입니다. 지각 제로, 결근 제로.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명품관 직원 22명 중 6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고객 재방문 요청 지목 건수는 매 분기 1위입니다.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도 매우 원만하고 후배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응대 요령을 알려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강인숙은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숫자와 기록만으로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담임 선생님의 기록이 여기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8살에 대학을 포기했지만 그 이후의 9년을 낭비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좋아. 그런데
박지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보고 드려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다은 씨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처한 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인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말해봐. 박지수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태석 보고서. 성원백화점 VIP 본부장 오태석. 45세. 기혼. 자녀 3명. 그룹 계열 백화점에서 12년 근무, 3년 전 VIP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외부 실적 지표만 보면 우수한 관리자예요. 재직 기간 동안 VIP 매출을 연평균 18% 성장시켰고 외부 바이어 접대 건수도 본부 내 최다입니다. 그 실적 덕분에 내부 감사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강인숙이 눈빛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박지수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2022년 7월, 당시 23세 신입 직원 김수아 씨에 대한 첫 번째 피해가 확인됩니다. 오태석은 수아 씨에게 퇴근 후 개인 술자리를 5차례에 걸쳐 요청했어요. 수아 씨가 매번 거절하자 8월부터 수아 씨를 고객 접점이 거의 없는 창고 정리 업무로 재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인사 시스템에 수아 씨의 지각 기록을 3건 허위 등록했어요. 실제 출퇴근 기록과 대조하면 전부 조작이 명백하지만 당시 인사팀은 본부장의 입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인숙의 손이 팔걸이를 천천히 쥐었어요. 수아 씨는 결국 그해 12월 퇴사했습니다. 퇴사 사유서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였어요. 퇴사 이후 수아 씨는 대인기피 증세가 생겼고 현재까지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박지수에게는 계속 보고하라는 신호였습니다. 2022년 11월 26세 장하은 씨. 오태석은 하은 씨에게 개인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거절하자 2달 연속 업무 평가에서 최하점을 부여하고 연말 승진 심사에서 탈락시켰어요. 하은 씨는 같은 부서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의 타지점으로 잦은 정근을 신청했습니다. 현재도 재직 중이지만 당시 일에 대해 여전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해요. 2023년 3월 28세 박나리 씨. 오태석은 업무 지시 중 나리 씨의 어깨와 팔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나리 씨가 인사팀에 공식 신고를 했지만 오태석은 인사팀장과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신고서를 처리 보류 상태로 유지시켰어요. 신고가 무마되자 오태석은 오히려 나리 씨에게 고객 응대 불량 및 민원약이라는 허위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나리 씨는 그 이후 매장에 출근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 증상이 생겼고 현재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이어가고 있어요. 박지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2023년 8월 24세 최지훈 씨.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약 2달 앞두고 있었어요. 오태석은 그 시기를 노렸습니다. 지훈 씨에게 퇴근 후 개인 술자리를 강요했고 거절하자 심사를 2달 연기했습니다.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고객 컴플레인을 시스템에 2건 등록해 평가 점수를 낮췄어요. 지훈 씨는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 중이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게 다야? 강인숙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깔렸어요. 박지수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2024년 1월 25세 이서연 씨. 오태석은 업무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 씨의 신체에 밀착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서연 씨가 오태석을 피하는 행동을 보이자
야간 단독 근무를 반복적으로 배치했어요. 단독 야간 근무 중 오태석이 매장에 들르는 일이 3차례 있었고 서연 씨는 그때마다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올해 3월 결국 퇴사했어요. 2024년 4월 23세 신입 직원 윤아름 씨. 업무 지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외모에 관한 발언을 했고 예쁜 애가 일도 이렇게 잘하면 어디 가서 못 살겠어와 같은 불쾌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아름 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여기서 버티기 힘들다고 했어요. 아름 씨는 아직 재직 중이지만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태석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손이 떨린다고 했어요. 박지수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다은 씨입니다. 강인숙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오태석이 다은 씨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CCTV 동선 분석 결과 오태석은 하루 평균 4번에서 6번씩 다은 씨 업무 공간 주변을 배회했어요. 다은 씨가 고객 응대 중일 때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고객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을 노려 접근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주차장 방향으로 같은 경로를 이동하는 장면도 확인됐어요. 다은 씨가 이미 눈치채고 퇴근 경로를 바꾼 정황도 있습니다. 이미 건드렸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압박은 이미 시작됐어요. 업무 중 다은 씨를 불필요하게 불러내 단둘이 대화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녹취됐습니다. 뭐라고 했어? 박지수가 파일 안에 녹취록 발췌 부분을 읽었어요. 한 씨는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지? 그럼 나한테 잘해야 해. 내가 심사 결과를 바꿀 수도 있거든. 올려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알아서 판단해. 이런 발언이 3차례에 걸쳐 녹취됐습니다. 그것뿐이야? 아닙니다. 이미 허위 징계 기록을 시스템에 5건 등록해뒀습니다. 지각 3건, 고객 컴플레인 2건, 모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서버 원본 기록과 대조하면 조작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기록들이 이번 토요일 정규직 전환심사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에요. 강인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심사일이야?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그 기록들은 지금 당장 삭제하면 안 돼? 박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삭제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삭제하면 오태석이 눈치채고 도망칠 가능성이 있어요.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요. 강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건드리지 마. 토요일까지 그대로 둬. 그럼 토요일에 내가 직접 간다. 박지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백화점에 내려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자가 뭘 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강인숙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손에 들린 오태석 보고서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피해자 7명, 퇴사 2명, 정신과 치료 2명, 노동청 진정 1명, 침묵 속에 버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매일 그 자리에 나와 고객을 맞이하는 27살의 여자. 지수야. 네, 회장님. 토요일에 나 수행하는 사람, 너 혼자야. 경호는 필요 없어. 그냥 평범한 손님처럼 들어갈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지수가 메모를 준비했어요. 오태석 관련 자료, 원본이랑 사본 전부 금고에 따로 보관해놔. 토요일 이후에 쓸 일이 생길 테니까.
박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해두었습니다, 회장님. 강인숙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오태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자신이 설치한 함정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거라는 것도 모른 채 강인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기다려라, 오태석?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였어요. 강인숙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원백화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회장실에서의 날카로운 네이비 정장 대신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큼직한 선글라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60대 중반의 여유로운 차림이었죠. 경호원은 없었어요. 박지수 비서만 평복 차림으로 몇 걸음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모녀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백화점 1층 입구에서부터 강인숙은 천천히 걸음을 늦췄습니다. 오랜만에 오너가 아닌 손님의 눈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1층 화장품 매장의 직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2명의 직원이 질문에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강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서자마자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고요하고 절제된 공간이 펼쳐졌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는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과 시계들이 부드러운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고 직원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카펫 바닥은 발소리를 완전히 흡수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공기 중에 흘렀어요. 강인숙은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지운 채 천천히 매장 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를 발견했어요. 한다은, 27살. 단정한 검은 유니폼에 작은 명찰. 긴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고객 앞에서 핸드백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손짓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정중했습니다. 가방의 소재를 설명할 때는 손끝으로 재질을 살짝 짚어 보이며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색상 선택을 고민하는 고객에게는 2가지를 나란히 꺼내 자연광 아래서 비교해 드렸어요. 그때 고객이 갑자기 프랑스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분인 듯 했어요. 매장 내 다른 직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사이 다은이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발음이 유창했고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다은도 따라 웃었죠. 강인숙은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핸드백을 구경하는 척하며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저 아이구나. 학점은 행제로 밤마다 공부하고 출퇴근길에 프랑스어를 들으며 손등이 아파도 이를 악물고 버텨온 27살.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어요. 매장 안쪽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5세 오태석 VIP 본부장이었어요. 짙은 줄무늬 수트에 불룩하게 나온 배, 기름기가 도는 얼굴에 웃음기 없는 눈빛. 걸음걸이부터 이 공간을 자신의 영역으로 여기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그가 지나갈 때 무의식적으로 몸을 약간 굳히는 것이 강인숙의 눈에 들어왔어요. 저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나갈 때 직원들이 저렇게 반응한다면 오태석이 카운터 근처를 지나다가 다은을 발견했어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강인숙은 선글라스 너머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마침 고객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오태석이 다은 쪽으로 다가갔어요. 걸음걸이에 여유가 넘쳤습니다. 자신이 이 공간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한 씨, 오늘 오후 재고 점검 끝나고 내 사무실로 와. 다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본부장님, 오늘 오후에는 VIP 예약 고객 응대가 잡혀 있어서요. 그거야 다른 애 시키면 되지. 내가 오라면 오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해당 고객분이 저를 지정하셔서 제가 직접 응대해야 합니다. 오태석이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다은이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강인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한 씨, 이번 토요일 정규직 전환 심사 있지? 다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 가지에 달려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시간 내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알아서 판단해. 오태석은 그 말을 끝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걸어갔어요. 걸음걸이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다은은 그 자리에 잠시 굳어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러고는 고객이 돌아오는 방향을 보며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인숙은 그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선글라스 뒤로 감춰진 눈빛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분노였어요. 조용하고 차가운, 그러나 그 어떤 뜨거운 분노보다 단단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뒤를 따르던 박지수가 다가왔어요. 방금 오태석이 한 말 녹음됐지? 박지수가 코트 안쪽 주머니에 든 소형 녹음기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네, 회장님. 선명하게 전부 담겼습니다. CCTV 각도도 확인해놔. 저 장면이 제대로 찍혔는지 미리 보안팀에 부탁해뒀습니다. 카운터 쪽 카메라 2대가 해당 구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강인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매장을 빠져나가며 다은이 있는 방향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고객이 돌아왔고 다은은 이미 환한 미소로 응대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그 굳었던 표정이 언제였냐는 듯 저 아이는 저게 일상인 거구나. 매일 저런 협박을 받으면서도 매일 저 자리에 돌아와 웃는 거구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강인숙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안쓰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있었어요. 토요일까지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이었어요. 성원백화점 명품관은 주말 특유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날 밤 오태석은 임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래된 거래 관계였습니다. 임선아의 남편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때 오태석은 그 라인을 이용해 그룹 내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있었고 임선아는 그 대가로 VIP 등급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아왔죠.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관계였어요. 통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선아 씨, 토요일에 명품관에 와서 한다은이라는 직원한테 트집 좀 잡아줘요. 환불 요청하면서 크게 한번 해줘요. 그냥 평소처럼. 임선아는 잠깐 생각했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정도야 뭐. 대신 이번에 신상 나오면 VIP 성구매 됩니까? 물론이죠. 그렇게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오태석은 그 통화를 마치고 나서 뿌듯한 표정으로 양주를 한 잔 마셨어요. 토요일이 지나면 한다은은 정규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거고 그 다음은 자기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가 이미 다른 곳에서 확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오전 11시 40분, 명품관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선아, 52세, 국회의원 보좌관 부인, 밍크 코트에 100만 원이 넘는 핸드백, 굽 높은 하이힐. 뒤로는 젊은 여자 둘이 바짝 따라붙었어요. 그 눈빛에는 처음부터 트집을 잡겠다는 의지가 역력했습니다. 다은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전 내내 불안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태석이 오늘 특별히 일찍 출근해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몇 번씩 그녀 쪽을 흘끗거렸습니다.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임선아가 다은에게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거기 당신이 한다은이야?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지난달에 여기서 산 가방 있잖아. 스티치 나왔어. 환불해줘. 다은은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시스템을 열어 임선아 명의의 구매 이력을 조회했어요. 최근 석 달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최근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분 명의로 구매하셨거나 혹시 다른 지점에서 구매하신 건 아닐까요?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임선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시스템상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객님. 어디서 말대꾸야. 임선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명품관 안의 시선들이 일제히 쏠렸어요. 바로 그 순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오태석이 매장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강인숙은 매장 한켠에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처음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 순간을 기다린 거야. 오태석이 임선아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선아 씨 오셨어요? 직원이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제가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은을 향해 눈빛을 바꿨어요. 한 씨, 비켜봐. 내가 처리할게. 임선아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오 본부장, 내가 지난달에 산 가방 환불 요청했더니 이 직원이 없는 이력이라고 나한테 거짓말쟁이 취급을 했잖아요. 이런 직원이 어떻게 명품관에서 일해요? 오태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은을 바라봤어요. 한 씨, 고객님 구매 이력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말씀 드렸어? 본부장님 시스템상 이력이 없어서 확인 중이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력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먼저 확인을 했어야지. 고객님을 먼저 의심하는 게 말이 돼? 저는 의심한 게 아니라. 됐어, 한 씨. 오태석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오늘 심사 있는 거 알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알아서 생각해봐.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임선아는 처음부터 트집을 잡으러 온 것이고 오태석이 그 뒤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었어요. 구매 이력이 없는 것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이것이 함정이라고 외쳐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태석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도. 다은은 이를 악물었어요.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후 1시 임선아의 난동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환불 문제였던 것이 어느새 직원 태도 문제로 번졌고 이어서 매장 관리 수준 문제, 백화점 전체의 고객 서비스 수준 문제로 확대됐어요. 임선아는 목소리를 높이며 일부러 매장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다 볼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 백화점이 고객을 이렇게 대우해? 내가 여기 몇 년을 다닌 줄 알아? 이런 직원을 왜 채용한 거야? 고졸이 명품관에서 일하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다은은 계속해서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고객을 VIP 라운지 쪽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선아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수록 기세가 올라갔습니다. 오태석은 옆에 서서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임선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키웠죠.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임선아의 목소리가 더 올라갔어요. 죄송하다고 끝이야? 이 직원 당장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고객님, 인사 조치는 내부 절차가. 절차? 절차 따지는 거야, 지금? 고객이 이렇게 황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절차가 먼저야? 임선아가 갑자기 진열대 위에 놓인 다은의 업무 태블릿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 케이스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었어요. 주변 고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직원들이 허겁지겁 고객들을 멀리 유도했어요. 그래도 다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굽혀 손님들이 조각들을 다치면 안 줍기 되니까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치울게요. 뒤처리를 해야 피가 나네. 했으니까요. 괜찮아. 계속해야지. 누군가 파편에 다치면 안 다 치웠어요. 됐으니까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그냥 두면 되잖아. 왜 내 앞에서 그러고 있어? 임선아가 발을 들어 다은이 줍던 태블릿 파편을 세게 걷어찼어요.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다은의 손등을 스치며 스쳤습니다. 붉은 선이 생기더니 이내 핏방울이 맺혔어요. 다은이 잠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임선아는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왜 드라마 찍어? 일부러 연기하는 거 아니야? 뒤따라왔던 젊은 여자가 비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진짜 오바 아니에요? 임선아가 다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다은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발이 파편에 걸렸고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임선아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다은의 뺨을 강타했어요. 쩌렁한 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은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어요. 뺨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바닥에 짚은 손등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명품관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명의 고객과 직원들이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오태석은 팔짱을 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눈빛에는 당혹감도 없었고 제지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됐다는 듯 차갑고 담담했어요. 임선아가 바닥에 쓰러진 다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졸이 명품관에서 일하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말이 명품관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다은은 바닥에 손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뺨이 타오르고 손등에서 피가 흘렀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했어요.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서늘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를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선글라스는 이미 벗어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63세 강인숙이 성큼성큼 명품관 안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아까까지 매장을 둘러보던 그 여유로운 걸음이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빠르고 무언가를 향해 정확하게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옆에는 박지수가 태블릿을 두 손으로 든 채 따르고 있었어요.
강인숙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실에서 아들의 고백을 들을 때의 눈빛도 보고서를 검토하던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명품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임선아가 황당하다는 듯 강인숙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강인숙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먼저 바닥에서 일어나려 하는 다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며 다은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다은이 눈을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단단하지만 안심이 되는. 다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강인숙이 다은의 손등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피가 번져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강인숙이 몸을 돌려 임선아와 오태석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오 본부장. 오태석의 얼굴에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들릴 리 없는, 그러나 분명히 어딘가에서 들어본 그 목소리. 저를 모르겠어요? 오태석이 천천히 강인숙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강인숙, 성원그룹 회장, 이 백화점의 주인, 이 그룹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회 회장님? 오태석의 다리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강인숙은 대답 대신 박지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지수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꺼내 매장 내 대형 디스플레이에 무선으로 연동시켰습니다. 평소 신상품 홍보 영상이 재생되던 화면이 꺼지더니 새로운 화면이 켜졌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오태석이 다은에게 접근해 협박하는 장면. 퇴근 후 주차장 방향으로 그녀를 따라 이동하는 장면. 어젯밤 임선아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하는 장면이 통화 녹취와 함께, 그리고 방금 전 임선아가 다은의 뺨을 때리는 장면. 명품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고객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직원들 중 몇 명은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성원그룹 회장 강인숙입니다. 이 백화점을 포함해 성원그룹 전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죠. 임선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신 장면은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된 함정입니다. 오태석 본부장이 임선아 씨를 동원해 특정 직원을 표적으로 삼아 해고 사유를 만들려 했어요. 그 대가로 임선아 씨에게는 VIP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강인숙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고 더 또렷하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박지수가 태블릿을 넘겼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태석 본부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이 매장 여직원 7명을 대상으로 직권 남용, 허위 징계 기록 조작, 성희롱을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전모를 공개합니다. 화면에 이름들이 하나씩 올라왔어요. 김수아, 장하은, 박나리, 최지윤, 이서연, 윤아름, 한다은. 7개의 이름과 함께 오태석이 각각에게 저지른 행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흘러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발언들. 직원들 중 몇 명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태석은 그 자리에 굳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숨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임선아가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려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환불 요청하러 온 거예요.
이건 억울해요. 강인숙이 임선아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고 오셨다면 방금 저 직원 뺨을 왜 때리셨어요? 임선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젯밤 오 본부장이 당신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찍혀 있고 통화 내용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임선아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들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인숙이 보안팀장을 바라봤어요. 오태석 씨, 임선아 씨 두 분 지금 당장 별도 공간으로 안내해 주세요. 경찰 연락하고 법무팀 즉시 호출하세요. 보안팀원 4명이 오태석과 임선아를 에워쌌습니다. 오태석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 본부장, 강인숙이 그의 말을 끊었어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해야 할 말이 있으면 경찰 조사에서 하고 법원에서 하세요. 오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저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이 그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12년 동안 이 그룹 소속 직원 7명의 삶을 망가뜨렸죠. 강인숙의 눈빛이 싸늘하게 그를 관통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정리해 드릴게요. 허위 징계 기록 조작 16건, 성희롱 7건, 직권 남용 11건, 피해자 회유 및 신고 무마 시도 4건, 그리고 오늘 이 폭행 사건의 사전 공모. 이건 단순한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오태석의 다리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했어요. 형사고소는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직권남용, 업무방해, 성희롱, 폭행 공모 혐의예요. 민사소송도 피해자분들 동의를 받아 진행할 거고요. 회사 차원에서도 피해자분들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강인숙이 인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오태석 씨 오늘부로 직위 해제 처리하세요. 신분증 회수하고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도 즉시 차단하세요. 그리고 오태석 씨가 지난 3년간 등록한 모든 징계 기록, 인사평가 기록 전수 조사에서 조작된 것 전부 원복시키세요. 오늘 안으로. 인사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보안팀이 오태석의 팔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오태석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임선아는 이미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부탁을 받아서 저도 피해자예요. 그 말도 경찰 조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강인숙은 더 이상 임선아를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다은은 명품관 한쪽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등에는 동료 직원이 급하게 감아준 거즈가 붙어 있었고 뺨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인숙이 다은 앞에 섰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돼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다은의 눈물샘이 터졌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허락한 적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단 한 문장에 무너졌어요. 다은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흘렀어요. 강인숙이 매장 전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고객 여러분, 그리고 이 매장 직원 여러분, 명품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오늘 일에 대해 성원그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이 공간에서 일어나도록 방치했다는 것, 그것이 경영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인숙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오늘부로 성원백화점 전 직원 대상 인사 기록 전수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작된 기록이 발견된 경우 전부 원복되고 해당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은 직원분들께는 회사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피해 직원 7분께는 오늘 당장 인사팀에서 개별 연락이 갈 거예요. 퇴사하신 2분께는 복직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원하시면 즉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께는 회사 비용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번졌어요. 그리고 한다은 씨. 다은이 눈물을 닦으며 눈을 들었습니다. 오늘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인사위원회 만장일치 통과입니다. 오태석이 등록한 허위 징계 기록 5건은 방금 전부 삭제 처리됐어요. 다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6년이었어요. 대학을 포기한 그날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단 하루도 낭비한 적 없는 6년. 그 시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였어요. 강인숙은 백화점 근처 한식 레스토랑 별실에서 준호와 다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명품관에서 있었던 일이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창밖에는 서울의 가을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은이 옆에 있었습니다. 다은은 낮에 소란이 있었음에도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검은 재킷에 단정한 머리, 손등의 거지만이 오늘 하루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아직 약간 부어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준호는 어머니 앞에 서자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낮에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알아요. 앉아요, 둘 다. 셋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인숙이 다은을 바라봤어요. 많이 놀랐죠? 네. 나도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할 거라곤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다은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인숙이 오늘 낮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오늘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강인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죠. 오태석에 관한 내용도, 당신에 관한 내용도. 다은이 숨을 멈췄어요. 당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숫자와 기록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은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아드님이 데려온 사람이 고졸의 백화점 판매직이라는 게. 강인숙이 다은을 바라봤어요. 오늘 낮에 봤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을 위해 파편을 치우던 사람. 뺨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일어나려던 사람. 강인숙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나는 고졸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 대신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웠다면 문제였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은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어요. 오늘 하루 너무 많이 울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은아, 나는 오늘 네가 그 상황에서 혼자 있었다는 게 제일 미안해. 다은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알았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더 빨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말했어도 막을 수 없었을 거야. 그 사람이 워낙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준호야. 강인숙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미안한 마음은 앞으로 잘하는 걸로 갚으면 돼. 오늘 여기서 미안하다고 끝낼 게 아니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강인숙은 다은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동생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게 꾸밈 없이. 경영학 학위를 마치면 뭘 하고 싶어요? 매장 운영을 직접 해보고 싶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실제 운영에 반영해보고 싶거든요. 특히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강인숙이 잠깐 눈빛을 가다듬었어요. 오늘 일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가요? 오늘 일 이전부터 그랬어요. 저처럼 사정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강인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다음 주 오랜만에 주말에 이렇게 함께 부모님 식사하니 모시고 좋구나. 나와요. 네, 어머니. 상견례 정말 합시다. 맞아요, 어머님. 준호가 음식도 눈을 정말 크게 맛있어요. 떴습니다.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뭐가 이상해요? 만나봐야 알지.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직 어머님은 아니에요. 상견례 먼저 하고요. 그러면서도 강인숙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준호는 그 미소를 보고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놓였어요. 일주일 후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한영수 씨와 최미순 씨는 사돈될 뿐이 성원그룹 회장이라는 말에 처음엔 극도로 긴장했어요. 상견례 며칠 전부터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를 놓고 다은과 몇 번이나 통화를 했죠. 한영수 씨는 오른손이 불편했지만 새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맸고, 최미순 씨는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강인숙은 그런 두 분을 보자마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한영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쟤 때문에 다은이가 대학을 못 갔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됐으니 목이 메었어요. 강인숙이 한영수 씨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장님이 그런 것까지. 따님이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저는 그 아이의 6년을 봤어요.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최미순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다은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준호는 다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2025년 3월, 봄이 막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웨딩홀에서 강준호와 한다은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웨딩홀은 크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직접 고른 곳이었어요. 그녀는 규모보다 분위기를 원했고 화려함보다 따뜻함을 원했습니다. 하객 중에는 성원그룹 임직원들도 있었고 명품관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김수아, 장하은, 박나리, 최지훈, 이서현, 윤아름. 오태석에게 피해를 입었던 6명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아는 결혼식 초대를 받았을 때 한동안 망설였어요. 사람 많은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직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은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꼭 와줬으면 해요. 언니가 있어야 제 자리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수아는 그 말에 나왔어요. 다은은 단순한 웨딩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레이스도 없고 과한 장식도 없는 깨끗하고 단정한 드레스였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무척 잘 어울렸습니다. 준호는 버질로드 끝에 서서 다은이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흘렀어요. 강인숙은 하객석 앞자리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아들이 저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36년 만에 처음으로.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수아가 다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다은아. 응, 언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내가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신고를 했더라면 언니 다음에 피해자들이 안 생겼을 텐데. 다은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은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인 4월, 다은은 성원백화점 명품관 팀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회장 며느리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요. 다은은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싫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에 반응할 시간에 일을 더 잘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취임 첫날부터 다은은 가장 일찍 출근했어요. 진열 상태를 직접 점검했고 오전 미팅에서는 각 직원의 담당 고객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오후에는 프랑스 VIP 고객 응대 가이드를 새로 작성했어요. 기존에 있던 가이드는 너무 형식적이어서 실제 응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첫 주에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직원 전체 개인 면담이었습니다. 22명, 한 명 한 명과 마주 앉아 물었어요. 일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면담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개선안을 인사팀과 총무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야간 단독 근무 폐지, 고객 민원 응대 시 반드시 2인 1조로 진행,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월 2회 도입, 익명 고충 신고 시스템 신설, 팀장 이상 관리자가 직원 인사 기록을 단독으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이중 잠금 기능,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원칙, 오태석이 저질렀던 방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이 겪었던 것을 다음 사람이 겪지 않도록. 강인숙은 그 개선안을 받아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거 백화점 한 곳에만 적용하지 말고 그룹 전 계열사에 적용해요. 박지수가 메모를 했습니다. 전 계열사면 규모가 상당합니다만. 그래서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3개월 후 성원백화점 명품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어요. 직원 이직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그룹 내전 매장 중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어요. 6개월 후 성원그룹 전 계열사에 직원 보호 시스템이 정식 도입됐습니다. 그룹 공식 보도 자료의 한 줄이 그 변화를 요약하고 있었어요. 성원그룹 전 계열사 직원 권익 보호 시스템 전면 도입, 익명신고, 심리지원, 인사기록, 독립검증 시스템 시행. 그 변화의 시작점에 한다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태석은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 7명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도 확정됐습니다. 임선아는 폭행 및 공모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받았어요. 그녀의 남편 보좌관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수아는 복직을 결정했어요.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목소리가 그 결정을 도왔어요. 이제 달라졌어요, 언니. 제가 보장할게요. 수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2025년 늦가을이었어요. 다은이 팀장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고 명품관이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처음엔 피로가 쌓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야근을 며칠 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흘째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다은은 그날 오후 퇴근길에 병원에 들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8주 됐네요. 다은은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기쁨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웃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려 했어요. 울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기쁨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녁에 준호에게 말했어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은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좋았어요. 울어요? 아니. 코 훌쩍이는 소리 들렸는데 바람 소리야. 다은이 피식 웃었어요. 준호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 강인숙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강인숙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조용했습니다. 언제야? 내년 6월이에요. 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수고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은은 그 세 글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알았어요. 인정, 애정,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지켜봐온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따뜻함. 전화를 끊고 다은은 한참을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다은은 임신 중에도 업무를 이어갔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였지만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고 준호도 걱정했어요. 강인숙도 한 번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좀 쉬어도 돼요. 저 괜찮아요, 어머님. 고집 센 건 누굴 닮은 건지. 다은이 웃었어요. 어머님 닮은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인숙이 전화에서 웃는 소리를 내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2026년 6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다은이 딸을 낳았어요. 준호는 분만실 앞 복도에서 다 큰 남자가 어울리지 않게 두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고 물을 사왔다가 그냥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지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전무님 좀 앉으시죠. 응.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강인숙은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복도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인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6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소율이었어요. 소율이 처음 눈을 떴을 때 강인숙은 병실 침대 옆에 앉아 그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손을 감쌌어요. 잘 왔다. 다은은 침대에 기대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는 참지 않았습니다. 고3 때 아버지의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19살 겨울 성원백화점 파트타임 면접장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은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굽이진 길들이 결국 여기로 이어졌다는 것을. 넘어지고 버티고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던 그 시간들이 허투루 흐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원백화점 명품가는 그의 연간 매출 성장률 45%를 기록했어요.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는 그룹 내전 매장 중 1위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뒤에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무리 힘든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준호가 어느 저녁 소유를 안으면서 다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이 사람은 어디서든 빛난다는 걸. 다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말은 이제 소율이한테 해줘요. 저한테는 안 먹혀요. 준호가 웃었어요. 강인숙이 소율을 아는 채 말했습니다. 잘 먹히는데. 셋이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방 안을 채우는 동안 6월의 저녁 햇살이 창을 타고 조용히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다은은 누군가 알아줘서 버틴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매일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각 한 번 없이, 결근 한 번 없이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짓밟으려 해도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죠. 그 시간들이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시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짓밟히고 나쁜 사람이 버젓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묵묵히 쌓아온 시간은 반드시 그 무게만큼 돌아온다는 것. 당신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면 그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